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채널을 개설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시고 구독도 또 부탁드립니다. 잘해볼게요. 화이팅! 오늘 시작할 새 코너는 사건 정리입니다. 좀 복잡한 사건을 정리해서 이슈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첫 번째 다룰 사건은 김학의 성폭력 의혹 사건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 시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시한을 연장했죠. 그런 와중에 3월 22일이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저지당했습니다. 타이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몸으로 죄를 자백한 거 아니냐, 도망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은 그냥 출국하려고 했다, 옷까지 몇 개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럴 거고, 수사를 했던 분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혹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관련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너무 길어서 1편이 나가고 나서 좀 기다려주시면 2편까지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성격은 성범죄 의혹 사건입니다. 증거는 동영상이죠. 첫 번째 시기는 2006년 7월에서 2008년 2월입니다. 1년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성범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에는 고위층 10여 명이 등장합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말 난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건설업자인 윤중천 회장이 고위층 인사에게 로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에 발생합니다. 윤중천 회장이 두 건의 고소를 당해요. 하나는 간통죄, 하나는 강간죄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를 하고 첩보를 입수합니다.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벌어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자, 그런데 2013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장차관을 임명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내정되자마자 의혹이 하나 터져 나옵니다. 그 윤중천 회장의 성폭력 영상에 김학의 차관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3월 21일,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학의 차관은 사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청와대는 과연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당시 경찰청 수사국에서 동영상이 존재하고 김학의 차관이 여기에 등장한다, 김학의 내정자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를 했던 실무 책임자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 한 내용이 있어요. 일단 구두로 보고했는데 인사 담당관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으로 찾아와서 청와대가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관 임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나서는 이 경찰 쪽에서 청와대에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경찰의 진술이 맞다면 청와대는 동영상의 존재, 그리고 김학의 차관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걸까요? 이게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김학의는 사임합니다. 6일 만에.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합니다. 2013년 7월에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서 기소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2013년 11월에 검찰은 4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리해요. 아니,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을까?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영상이 찍혔는데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문제의 동영상은 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 4개의 동영상이라고 해요. 화질이 약간씩 다른. 촬영 시기는 2006년 7월에서 8월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 범죄 시기는 2007년 4, 5월경 그리고 2008년 3, 4월경 이렇게 2건으로 특정이 됐어요.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죠. 당시 검찰 수사팀은 혐의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속의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진술을 받아서 새로운 혐의를 인지해 나갔어야 했는데 동영상 속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혐의를 인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잘도 빠져나갔죠. 검찰이 무혐의를 발표하니까 청와대 신문고의 한 여성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공개 진정서를 올립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이건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이 피해 여성이 2014년 7월에 김학의와 윤중천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밝혀요.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수사는 했고 2015년 1월에 수사 결과가 다시 발표돼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동영상 속에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밝혀요.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여성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1차 수사할 때 이 여성의 진술이 번복됐거든요. 진술을 번복했으니까 너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영상 속에 그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술도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과연 그 여성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은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 끝에 변호사 개업을 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기 2013년 11월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연예인 도박 사건이 터집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연예인 도박 이런 검색어로 완전히 뒤덮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김학의 사건이 발표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검사가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당시 연예인 도박 사건의 발표 시기에 대한 의혹도 다시 올라왔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찰에서 과거사 사건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17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합니다. 이 17개 사건 중에 김학의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사건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요. 최근 들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시작했죠. 수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2019년이 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지 2019년은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3월 14일 날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3년 당시에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으므로 이를 검찰에 넘겼다. 이 발언은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화질이 흐려서 김학의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근데 사실은 검찰이 동영상 화질이 흐려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게 아니고요. 법리적으로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동영상이 있지만 동영상이 찍은 시기랑 범죄가 특정된 시기랑 다르니까 이건 증거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동영상에 나온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어쨌든 동영상이 선명하게 있다는 것이 다시 밝혀지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히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려고 했죠. 3월 15일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합니다. 그리고 3월 18일 청와대에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3월 22일 날 밤 12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저지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3월 23일 2013년 당시에 경찰 수사 담당자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서 청와대에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월 25일 당시 민정수석 관계자가 국과수에 찾아가서 동영상 분석 보고서를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흐름이에요. 정리해보죠.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경찰청장은 그가 확실하다는 성범죄 동영상이 존재하고요. 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사실이 밝혀질까? 이것이 첫 번째 숙제죠.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시기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첩보를 입수를 했고 김학의가 내정됐을 때부터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어느 범위까지 이걸 알고 있었느냐 밝혀야 될 내용이죠. 이 사건은 검찰이 2번이나 수사했는데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의 수사는 정상적이었느냐, 이런 숙제들을 검찰 진상조사단이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간 순으로 살펴본 김학의 사건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여러 가지 물음들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